메이저급 초강력 허리케인 마이클이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 상륙하면서 대형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셰리프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안토니 큐어튼이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뉴욕시가 L트레인 노선 현대화를 위해 노선을 15개월 동안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L트레인 이용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덜 오른 데 안도하면서도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다국적 종자 농약기업 몬산토의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2억 8,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기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메이저급인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초강력 허리케인 마이클이 10일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 상륙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마이클은 4등급 허리케인으로 미 본토에 상륙한 가장 치명적인 허리케인 중 하나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 조지아, 엘라바마 등 남부 3개 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상륙 당시 최고 풍속은 시속 155마일로 최고 등급인 5등급에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Undescribable hail. You couldn't see. You look out the windows and you got pieces from people's houses flying by. You got trees flying by. And like I say, it was crazy. 특히 직격탄을 맞은 플로리다 팬핸들 지역으로선 1851년 이후로 최악의 폭풍을 맞이한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릭 스캇 플로리다 주지사도 기자회견을 통해 마이클은 플로리다를 강타하는 1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멕시코 비치와 파나마 시티는 전 지역이 핵폭탄을 맞은 양상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 수준이 되었으며 주 방위군 2,500명과 구조대원 1,000여 명이 투입됐고 일대 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대학은 일제히 폐쇄되었습니다. 전력망 손실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선 26만 5천 가구가, 조지아와 엘라바마에선 총 5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당했습니다. 한편 전기, 수도, 가스 등 유틸리티 복구 인력 1만 7천여 명이 비상대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번 초강력 허리케인 마이클이 핥히고 간 지역엔 복구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미 재난 사상 또 한 번의 기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셰리프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안토니 큐어튼이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종차별 녹취록 폭로로 마이클 사우디노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셰리프가 전격 사임하면서 공석인 셰리프를 선출하기 위한 특별선거가 오는 11월 6일 열립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셰리프 후보에 민주당 지명을 받고 출마하는 앤토니 큐어튼은 가장 공정하고 안전한 카운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The Korean community have to be at the table. The Muslim community, Jewish community, we all have to be at the table just because we live in this fine county of Bergen, where I don't know about y'all, I find it to be very safe.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흑인 은퇴경관인 큐어튼 후보의 한인 사회 지지를 위해 버겐 카운티 지역 민주당 한인 후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분은 지금 버겐 카운티 NAACP 프레지던트로서 많이 리더십을 발휘하셨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분을 셰리프로 우리가 서포트해 줄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기쁘고. 큐어튼 후보는 버겐 카운티는 인종적으로 빠르게 다양화되는 지역 중 하나로 한인 등 소수계에 대한 인종차별을 철저하게 막고 인권을 존중받고 모두가 대우받는 살기 좋은 카운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겐 카운티 셰리프 특별선거에는 세들브룩 타운의 현직 경찰서장 로버트 쿠글러도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욕시가 L트레인 노선 현대화를 위해 노선을 15개월 동안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L트레인 이용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는 최근 2019년 4월부터 2020년 여름까지 15개월 동안 L트레인 노선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L노선을 폐쇄하는 대신 윌리엄스버그 브릿지를 통과하는 버스를 시간당 80대씩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L트레인 이용객들은 L노선을 15개월 동안 폐쇄하고 버스를 투입하면 엄청난 교통체증과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L노선 폐쇄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L트레인 시설 노후화로 주변 공기의 질이 점점 나빠져 숨을 내쉬기도 힘들다며 보수공사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과 비영리 단체 대표들이 10일 맨하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백악관과 뉴욕주 의회 등의 누적 학자금 부채 약 1조 6천억 달러를 탕감해달라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제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집계한 미국 학자금 부채는 약 1조 5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는 총 4,500만 명이 약 1조 6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학자금 부채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뉴욕시에서는 현재 성인의 15% 이상인 100만여 명이 약 350억 달러 학자금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막대한 부채는 청년들의 미래에 걸림돌이며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 정부의 스파이가 처음으로 미국 사법당국의 손에 넘겨지자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AP통신은 10일 미국의 항공우주 기업들에서 기밀 정보를 훔치려 한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첩보원인 슈엔쥔이 전날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One of Zhu's job duties was to obtain technical information, including trade secrets, from aviation and aerospac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He and other MSS officers went about this job by concealing their identities and the nature of their employment. They worked to recruit individuals at aviation compan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who they thought could provide them with trade.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와 AP는 중국 정부의 스파이가 미국으로 인도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전했습니다. 슈엔진은 최근 2주 사이에 미국 항공산업 기밀을 훔치려다가 기소된 두 번째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미국 내 경각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일회성 범죄가 아니라 미국을 희생시켜 중국을 발전시키려는 종합적인 경제 정책의 일부라면서 우리는 자신이 심지 않은 것을 수확해 가려는 나라를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완전히 조작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역전쟁에서 시작해 전방위로 확산 중인 주요 미중 간의 충돌 국면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덜 오른 데 안도하면서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전날 다우존스 지수가 무려 800포인트 하락하는 일로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든 여파가 아직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표와 국제금리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전일 폭락했던 주요 기술주 주가 움직임도 주시했습니다. 전일 기록적인 폭락의 여파가 이어졌지만 극심했던 불안은 다소 진정되는 양상입니다. 나스닥 등 일부 지수는 개장 직후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폭락으로 시장의 심리가 위축된 만큼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최근 증시는 금리 상승 우려로 크게 불안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의 평가 가치가 떨어지고 차입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수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그동안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요 기술주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시장 불안이 확산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를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다국적 종자, 농약 기업인 몬산토의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2억 8,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번 소송은 몬산토 제초제 중 라운드업과 레인저 프로라는 상표로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된 글리포세이트 성분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 성분이 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전직 학교운동장 관리인인 드웨인 존슨 씨가 몬산토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사흘간의 심리를 끝내고 평결을 통해 몬산토가 존슨 씨에게 3,90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2억 5천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몬산토가 존슨 씨에게 제초제 성분의 발암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고 악의를 갖고 행동했으며 제초제들이 암 발병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초제 성분의 암 유발 가능성을 회사가 알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몬산토는 성명에서 존슨 씨와 그의 가족의 입장을 공감한다면서도 40년 동안 제품이 사용됐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었고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안전하다는 수백 건의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이 성분과 암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계 회사였던 몬산토는 지난 6월 독일 기반의 다국적 화학 제약 기업인 바이엘에 인수된 회사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서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습니다. 양준하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상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년 연속 탑 소셜 아티스트로 선정된 데 이어 전 세계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한국 가수가 수상한 것은 2012년 뉴미디어상을 받은 싸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날 런던 공연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방탄소년단은 영상으로 수상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미국 3대 음악상 중 가장 권위 있는 그래미 어워드 진출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래미는 지난달 방탄소년단과의 대화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양키스는 9일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보스턴과의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3대4로 졌습니다. 이로써 양키스는 시리즈 전적 1승 3패를 기록하며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보스턴은 오는 14일부터 홈구장 펜웨이 파크에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꺾고 기다리던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월드 시리즈 진출 티켓을 놓고 대결합니다. 이날 경기에서 양키스는 9회 말 만루의 기회까지 잡았으나 2점을 추가 득점하는 데 그쳐 경기를 보스턴에게 내주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FBI는 뉴욕에 거주하며 돌아오는 선거일에 자살 폭탄을 터뜨리려는 음모를 꾸민 한 남성에게 그의 자택을 급습해서 증거물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는 폴 로젠펠드로 알려진 56세 남성 집에서 200파운드 상당의 폭발물을 압수했습니다. FBI는 용의자가 선거 당일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몰에서 자살 폭탄을 사용해 자신의 신념을 알리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여성이 숨지고 이 사건 용의자의 10대 아들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등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용의자인 40대 남성은 범행 후 자동차를 타고 도주하다 추격하는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여성은 용의자와 동거하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희생자를 타겟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 브롱스 지역 하이브리지에 있는 모터공원 농구 코트에서 남성 2명이 총을 맞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는 이날 농구를 하던 18살의 남성의 목과 20살의 남성의 몸에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근처에 있던 한 목격자는 총소리를 듣고 내가 표적인 줄 알고 겁이 나 뛰기 시작했다며 주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갱단의 소행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가정폭력 수사 건수가 올해 4%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NYPD는 올 들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 21만 6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911 전화를 통해 매년 평균 24만 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이 중 20만 8천 건가량이 경찰 리포트로 작성돼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가 뉴욕주 내 대학 중 가장 성폭력 피해 신고가 많은 대학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의 대학별 성폭력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코넬대에서 총 199건의 성폭력 신고가 접수돼 주내 대학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성폭력이 신고된 뉴욕대의 100건보다 약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뉴저지주 근로자들은 더 이상 병가를 낼 때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오는 29일부터 발효되는 새 법에 따르면 앞으로 뉴저지주 내 고용주들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모두에게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 또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메가밀리언 잭팟 당첨 금액이 5억 4,800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뉴욕주 복권국에 따르면 9일 실시된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잭팟 당첨금은 5억 4,80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이 같은 잭팟 규모는 메가밀리언 역사상 역대 3번째이며 미 복권 역사상 역대 9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공개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도 이민법 전문 신중식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민 시행령의 내용과 대처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공공복지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복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복지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거를 받으면 우리 영주권 안 주는 요소로 우리가 적용을 하겠다, 그 법률을. 반면에 이런 거는 우리가 받아도 영주권 거부하는 사유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제일 걱정했던 오바마 케어 괜찮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이 시민권자에 의해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 받았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 많이 묻는 것들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금을 내다 보면은 이 세금 보고 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 환급이라는 게 있어요. 1년 뒤에 이제 세금 보고하고 그 너무 많이 내서 돌려주는 세금 이제 그 금액이 있는데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많이들도 걱정해요. 전화로 많이 물어봐요. 이거 돌려받아도 되냐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일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면 이제 6개월 동안은 사실은 그 직장을 찾는다 그러면서 그 60%에서 70% 사이에 돈을 받아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그걸 받으면은 영주권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괜찮아요. 다 그거는 자기가 일을 해서 세금을 내면서 당연히 권리로 법률로 보장된 거를 당연히 받는 거라서 괜찮아요. 자기가 이제 파이어 당했든가 아니면은 뭐 부상을 당해서 이제 워크스컴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하다가 부상 당하면은 또 집에서 쉬고 치료하는 동안에 월급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 민감하게 모든 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earned income credit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게
연봉이 좀 작아서 예를 들어서 좀 극빈자는 아니지만 그 이 연봉이 작아서 세금 보고하면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제 너무 당신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금도 안 내고 거기다가 오히려 이렇게 보태서 돌아오는 게 있어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받는 거는 영주권 안 주겠다 그러지만 열심히 일하고 대신에 일했지만 네가 봉급이 작아서 우리가 도와주는 건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가끔 이제 좀 창피한지 모르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르게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아침밥 애들 학교 가면 학교에서 그 브레이크퍼스트하고 런치를 줘요. 그거 받는 거 괜찮습니다. 먹어도 많은 또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해요. 그거 먹으면 영주권 안 주는 거 아니냐고 해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또 옛날에도 괜찮고 이번에 새 법률에도 괜찮습니다. 염려 마시고 애들 먹으라 그래서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공공복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또 어떤 식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이번에 만든 법의 초점이 당신이 뭐를 받으면은 이걸 안 주겠다라는 게 지금 많이 강조되었지만 사실 이 법률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 당신이 이제는 받을 만한 혹시 이 받지 않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보이면 영주권 주겠다. 이게 초점입니다. 사실은 안 주겠다라기보다는 네가 미국에 와서 사는데 정부 보조금을 안 받고 살 만한 내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이면 주겠다. 이런 그게 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이걸 받으면 영주권 안 주겠다라기보다는 이거 받으면 안 주겠지만 사실 그러나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정부 보조금을 안 받고 살 자신이 있다라는 걸 보이면은 영주권 주겠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력이 좋다든가, 먹고 살 그 기술이 좋다든가, 그 다음에 나이가 아직 젊다든가, 좀 약간 나이 드신 사람이나 또는 내가 병이 없다든가, 그리고 이제 내가 원래 재산이 많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점수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주권 이게 받았어도 그거를 또 이쪽으로 그런 게 많으면은 그런 혜택을 받았어도 영주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그 기준 하나는 250%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우리 극빈자가 이제 한 12,000~13,000불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2배 반인 뭐 한 이렇게 3만, 4만 이렇게 이상 벌 수 있는 그게 있다 그러면 줍니다. 그걸 받았어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무조건 다 안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이렇게 극빈자의 한 15%라고 하는 계산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 극빈자 한 명이 한 12,000불이 좀 넘는데 그 15%면은 1년에 한 18,000불, 18,220불 정도 돼요. 죄송합니다. 1,820불 정도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1,820불 정도 미만 받으면 괜찮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걱정들 하지 말고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하면은 설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고 또 하나는 본드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러면 이 본드라는 걸 사자. 그러면은 그 일종의 보석금 내고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드를 내가 사면은 그러면은 영주권 못 받을 사유에서 그거를 구제해 주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받으면 안 되구나 하고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여러 가지가 그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길, 특히 건강하고 학력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걸 착착착 이렇게 증거를 내밀면은 그럼 점수를 많이 이쪽에서 받아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재산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그런 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커스인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creativemedia.net.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